겨울입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재래시장. 3억 원짜리 모피 코트를 입은 60대 여자가 장을 봅니다. 생선 가게를 지나칠 때 수조 안보거가 헤엄칩니다. 시선이 잠깐 멈춥니다. 시장 구석 포장마차 앞. 찢어진 패딩을 입은 젊은 여자와 뼈만 남은 아이 둘. 앞에 놓인 것은 라면 한 그릇. 아이가 국수를 엄마 입으로 가져갑니다. 엄마도 먹어. 여자가 손을 저으며 거짓말합니다. 엄마는 배불러. 너희 많이 먹어. 입술이 파랗게 갈라져 있습니다. 모피 코트 여자의 장바구니가 떨어집니다. 쿵. 지수야. 라면 먹던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어머님. 눈발 속에서 두 여자가 마주 섭니다. 한 명은 3억짜리 모피를 입고 한 명은 1,000원짜리 라면도 나눠 먹습니다. 세상은 이 여자를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 20억을 들고 도망친 살인 며느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1,000원짜리 라면을 아이 둘과 나눠 먹고 있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3년 전, 순옥정 주방입니다. 순옥이 주방장들을 독촉합니다. 오늘 VIP 손님이야. 보거는 내가 직접 확인한다. 보거 칼을 들고 직접 살핍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성입니다. 며느리 지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순옥의 얼굴이 차갑게 굳습니다. 보거는 손도 대지 마. 내가 뭘 안다고. 물이나 따르면 돼. 지수가 고개를 숙이고 나갑니다. 저녁 시간. VIP룸에 재벌가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순옥이 보거 요리를 설명합니다. 저희 집안은 3대째 보거 요리로 이름을 이어왔습니다. 손님들이 감탄합니다. 지수가 물병을 들고 들어옵니다. 손님이 묻습니다. 며느리분도 요리를 하시나요? 순옥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갑니다. 이 애는 라면도 태우는 아이라서요.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수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복도에서 남편 민재가 다가옵니다. 괜찮아? 지수가 억지로 웃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마음 이해해. 민재가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나는 알아.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음 날 아침, 순옥의 집 식탁. 쌍둥이 민준이 도시락을 꺼냅니다. 할머니, 엄마가 해준 도시락 먹어도 돼요? 순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민서가 대답하려 합니다. 엄마 요리 되게 지수가 급하게 아이 입을 막습니다. 애들아, 빨리 먹어. 학교 늦어. 순옥이 차갑게 웃습니다.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살 텐데. 그날 오후, 김 주방장이 농담처럼 말합니다. 사모님, 며느님한테도 칼질 좀 가르쳐 보시지요. 순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거 칼은 아무나 잡는 게 아니야. 30년은 다뤄봐야 겨우 손에 익는 거라고. 지수가 싱크대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녁? 차 안. 민재가 묻습니다. 힘들지? 지수가 창밖을 봅니다. 괜찮아. 어머님이 보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니까. 민재가 한숨을 쉽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텐데. 지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처럼만 살면 돼. 차가 집 앞에 섭니다. 지수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지수는 모릅니다. 머지않아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겨울입니다. 순옥정 VIP룸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순옥의 60번째 생신입니다. 민재와 태준이 절을 올립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쌍둥이들도 꽃을 드립니다.
주방에서 보고 코스 준비가 한창입니다. 태준이 들어옵니다. 주방장님, 오늘 형님 드실 보고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 주방장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태준이 웃습니다. 형이 보고를 워낙 좋아하니까요. 효자네. 동생이 형을 챙깁니다. VIP룸으로 음식이 나옵니다. 민재가 보거회를 먹습니다. 역시 어머니 식당 보거가 최고예요. 평화로운 가족의 저녁 식사입니다. 갑자기 민재의 얼굴이 굳습니다. 젓가락이 떨어집니다. 땡그랑. 민재가 목을 감싸줍니다. 숨이 막힙니다. 여보, 왜 그래? 지수가 남편을 잡습니다. 민재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몸이 경직됩니다.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옵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의자에서 쓰러집니다. 쾅! 순옥이 비명을 지릅니다. 민재야. 지수가 붙잡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쌍둥이들이 웁니다. 아빠.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응급실입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민재의 심장은 뛰지 않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옵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보고 독입니다. 테트로도톡신. 너무 늦었습니다. 순옥이 무릎을 꿇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지수가 울부짖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하얀 천이 그의 얼굴을 덮습니다. 태준이 벽에 기대 눈을 감습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날 밤, 순옥정은 경찰의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경찰들이 보고 접시들을 수거합니다. 다음 날, 경찰이 찾아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거의 독부위가 회에 섞여 있었습니다. 간과 난소 조직이 검출됐어요. 순옥이 김 주방장을 노려봅니다.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이런 실수를. 김 주방장이 땀을 흘립니다. 장례식장. 민재의 영정 사진이 놓입니다. 39살.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지수가 빈소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쌍둥이들도 옵니다. 순옥이 영정 앞에 섭니다. 민재야, 엄마가 미안해. 30년간 지켜온 순옥정이 큰아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경찰이 다시 찾아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보거의 독부위가 회에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나섭니다. 형사님, 제가 본 게 있습니다. 형수님이 그날 주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는 태준이 말합니다. 음식이 나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형수님이 보고 접시 근처에 계셨어요. 형사가 김 주방장을 봅니다. 그날 며느님이 주방에 계셨습니까? 김 주방장이 땀을 흘립니다. 태준의 눈빛이 압력을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며느님이 보거를 만지셨습니다. 지수가 벌떡 일어섭니다. 아니에요. 저는 보거를 만지지 않았어요. 순옥이 다가갑니다. 찰싹 뺨을 때립니다. 보거도 못 다루는 주제에 손을 댔어? 그래서 내 아들을 죽였어? 지수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며칠 후 태준이 순옥을 찾아옵니다. 어머니, 형의 보험금 말입니다. 20억입니다. 수익자는 형수님입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가해자로 판명되면 보험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순옥이 며느리 앞에 섭니다. 내가 내 아들 죽였어. 당장 나가. 지수가 고개를 듭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나가. 내 앞에서 사라져. 조문객들이 수군거립니다. 보거를 잘못 다뤘대. 보험금이 20억이래.
지수가 쌍둥이들의 손을 잡습니다. 민준이 묻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지수가 눈물을 닦습니다. 잠깐만. 엄마 따라와. 세 사람이 장례식장을 나옵니다. 며칠 후 소문이 퍼집니다. 며느리가 보험금 20억 타서 도망쳤대. 남편 죽이고 돈 챙겨 달아났대. 순옥정 손님들이 발길을 끊습니다. 한밤중 지수가 쌍둥이를 데리고 짐을 쌉니다. 작은 가방 하나. 엄마, 우리 정말 가야 돼? 지수가 아이들을 꼭 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세 사람이 집을 나섭니다. 눈이 펑펑 내립니다. 순옥이 창문 너머로 지켜봅니다. 돈 챙겨서 도망가는구나. 창문을 닫습니다. 순옥은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죽였다고. 하지만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세계적인 보거 전문가라는 것을,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3년 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 순옥은 며느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뼈만 남은 손주들이 보였습니다. 20억을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요? 며칠 후 순옥이 다시 시장을 찾습니다. 지수와 쌍둥이가 또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엄마, 오늘도 엄마가 만든 거 못 먹어? 지수가 쉿소리를 냅니다. 나중에 집에서 만들어줄게. 순옥의 눈이 커집니다. 엄마가 요리를 한다고? 지수 일행이 일어나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순옥이 몰래 뒤를 따릅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갑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닫힙니다. 순옥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낡은 이불, 곰팡이 핀 벽. 내 손주들이 저런 곳에서. 다음 날 아침 순옥이 다시 찾습니다. 지수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분식집으로 갑니다. 지수가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손놀림이 빠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순옥이 밖에서 지켜봅니다. 저건 전문가 손이야. 저녁 순옥이 반지하 계단 위에 숨습니다. 지수가 아이들과 돌아옵니다. 불이 켜집니다. 지수가 부엌에 섭니다. 냉장고에서 생선을 꺼냅니다. 칼을 잡습니다. 순간 지수의 손이 번쩍입니다. 칼이 생선을 정확하게 가릅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뼈를 발라내고 살을 포를 뜹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프로의 솜씨입니다. 순옥의 눈이 커집니다. 민서가 묻습니다. 엄마, 보거 요리는 언제 해줘? 그 순간 지수가 깜짝 놀라며 아이 입을 막습니다. 쉿, 보거는 안 돼. 민준이 고개를 가웁니다. 왜? 아빠가 엄마 보고 요리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순옥이 창문 밖에서 굳습니다. 보거? 며느리가 보거를 다룬다고? 3년 전 며느리는 보거를 못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엄마가 보거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지수가 요리를 완성합니다. 플레이팅이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합니다. 엄마 최고. 순옥이 지켜봅니다. 저 솜씨는 장난이 아니야. 순옥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며느리는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것도 제대로. 그런데 왜 3년 전엔 몰랐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어. 민재의 사진을 봅니다. 민재야, 엄마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순옥은 결심합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다음 날 저녁, 순옥이 김 주방장을 사무실로 부릅니다. 문을 잠급니다. 주방장, 3년 전 그날 정말 며느리가 보거를 만졌어? 김 주방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주방장,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김 주방장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며느님은 보고를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순옥이 비틀거립니다. 뭐라고? 김 주방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태준 도련님이 그렇게 하라고. 보험금을 못 받게 하려면 며느님을 가해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순옥이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보험금? 며느리가 보험금을 못 받았다고? 김 주방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태준 도련님이 서류를 조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준 도련님이 그 돈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순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20억을 태준이가 며느리는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날 보고는 누가 만진 거야? 김 주방장이 더 크게 웁니다. 태준 도련님입니다. 제가 봤어요. 주방에서 보고 접시에 뭔가 하시는 걸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시는 것 같았어요. 순옥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태준이 동생이 형을 죽였다고? 거짓말이지? 하지만 김 주방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옥이 일어섭니다. 나가. 당장 나가. 김 주방장이 비틀거리며 나갑니다. 순옥이 홀로 남습니다. 책상에 엎드립니다. 목 놓아옵니다. 며느리. 억울한 며느리. 3년간 도둑으로 살았던 며느리.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아이들과 굶주렸던 며느리.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태준이가 형을 죽였다.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보험금도 받지 못했다. 새벽 순옥이 민재의 사진 앞에 섭니다. 민재야, 엄마가 미안해.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다음 날 순옥이 태준에게 전화합니다. 태준아, 식당으로 와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와. 당장. 1시간 후 태준이 들어옵니다. 순옥이 노려봅니다. 내가 형수한테 보험금이 안 가게 만들었지?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3년 전 그날 내가 보고를 만졌어? 태준이 웃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주방장이 말했군요. 하지만 어머니, 증거 있어요? 순옥이 멱살을 잡습니다. 내 형을 내가 죽였어? 태준이 손을 뿌리칩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3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나갑니다. 순옥이 무너집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며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순옥이 다시 반지하 골목을 찾습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수가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순옥의 눈이 커집니다. 보거입니다. 지수가 도마 위에 올립니다. 칼을 잡습니다. 지수의 손이 움직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합니다. 보거의 등지느러미를 자릅니다. 배를 가릅니다. 독부위인 간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난소를 제거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장인의 손입니다. 순옥이 창문에 바짝 붙습니다. 저 저건 30년간 보거를 다뤄온 순옥도 저렇게는 못합니다. 저건 일본 장인 수준입니다. 지수가 보거를 회로 뜹니다. 얇고 투명하게 접시에 담습니다. 국화꽃처럼 펼쳐놓습니다. 예술입니다. 순옥이 창문 안쪽을 봅니다. 벽에 액자가 보입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켭니다. 첫 번째 액자, 르 코르동 블루, 이지수. 순옥의 손이 떨립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학교. 두 번째 액자, 보거 조리사 면허, 이지수. 순옥의 눈이 커집니다. 보거 조리사, 며느리가. 세 번째 액자, 지수가 하얀 셰프복을 입고
트로피를 들고 있습니다. 미슐랭 투스타 수셰프 순옥이 주저앉습니다. 며느리가 미슐랭 셰프였어? 작은 책상에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민재의 글씨입니다. 지수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셰프야. 보거를 당신만큼 잘 다루는 사람 못 봤어. 언젠가 어머니도 알게 될 거야. 사랑해, 민재.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민재야, 엄마가 몰랐어. 다음 날 아침, 순옥이 노트북을 켭니다. 이지수 셰프를 칩니다.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한국인 최초 미슐랭 투스타 수셰프 보거 요리장인 이지수 보거 국제대회 금상. 순옥이 기사를 읽습니다. 젊고 빛나던 며느리의 모습. 마지막 기사. 천재 셰프 이지수 결혼 후 은퇴 선언. 순옥이 노트북을 닫습니다. 보거를 저렇게 다루는 사람이 실수로 독을 섞을 리 없어. 절대 없어. 순옥이 핸드폰을 듭니다. 지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지수야, 나야. 어머님? 만나자.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이틀 후, 조용한 카페. 순옥과 지수가 마주 앉습니다. 순옥이 먼저 입을 엽니다. 지수야, 미안해. 지수가 고개를 듭니다. 내가 다 알았어. 내가 보거 전문가라는 것도, 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것도, 태준이가 너를 모함했다는 것도. 지수가 흐느낍니다. 순옥이 지수를 꼭 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웁니다. 3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카페입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건 남편이 찍은 거예요.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순옥정 주방이 보입니다. 3년 전 그날, 태준이 주방에 들어옵니다. 김 주방장이 자리를 비웁니다. 태준이 재빨리 보거 접시로 다가갑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냅니다. 그것을 보거의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순옥이 비명을 지를 뻔합니다. 저건 영상이 끝납니다. 순옥이 떱니다. 이게 진짜야? 지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이 찍은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문자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태준이가 이상해. 보거가 그날 저녁 6시 40분. 민재가 쓰러지기 10분 전입니다. 그럼 민재는 알았어? 지수가 목이 메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남편은 이미 보거를 드셨고 10분 후에 쓰러지셨어요. 지수가 계속 말합니다. 장례식 다음 날 태준 도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보고 도구로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했어요. 순옥이 지수를 꼭 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많이 고생했어. 그날 밤 순옥이 경찰서에 갑니다. 지수의 핸드폰을 제출합니다. 제 아들이 제 큰아들을 죽인 범인입니다. 형사가 영상을 확인합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증거입니다. 체포해 주세요. 당장. 다음 날 아침 순옥정 앞에 경찰차가 섭니다. 형사들이 들어갑니다. 태준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형사가 영장을 내밉니다. 강태준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찰칵. 태준이 순옥을 봅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순옥이 고개를 돌립니다. 어머니, 어머니. 태준이 경찰차에 실려갑니다.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보거 명가에서 살인 사건. 뉴스가 쏟아집니다. 순옥정의 전화가 울립니다. 예약 취소입니다. 살인이 일어난 식당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 직원들이 그만둡니다. 일주일 만에 순옥정은 텅 비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이 혼자 VIP룸에 앉아 있습니다. 촛불이 민재의 사진 앞에 켜져 있습니다. 나는 가족을 다 망쳤구나. 순옥이 테이블에 엎드립니다. 큰아들은 지키지 못하고 둘째 아들은 감옥에 보내고 며느리는 내쫓고 손주들은 굶기고 30년간 지켜온 식당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죄책감뿐입니다. 순옥정 앞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순옥이 공개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전 11시 순옥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3년 전 제 아들이 이곳에서 보고 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짜 범인은 제 둘째 아들이었고 며느리는 억울한 희생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세계적인 셰프였습니다. 프랑스 르 코르동 블루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미슐랭 투스타 수셰프였습니다. 보고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제가 모든 걸 오해했습니다. 며느리를 살인자로 낙인 찍었고 3년간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숙입니다. 깊게, 아주 깊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지수가 나타납니다. 깨끗한 흰색 셰프복을 입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셰프의 모습입니다. 순옥이 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이분이 제 며느리 이지수입니다. 오늘부터 순옥정의 보거 조리장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VIP룸입니다. 미식평론가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수가 주방에 섭니다. 보거를 손질합니다. 순옥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지수의 칼이 번쩍입니다. 완벽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보거회가 완성됩니다. 투명하고 얇게 접시에 국화꽃처럼 펼쳐집니다. 지수가 테이블에 놓습니다. 사람들이 젓가락을 듭니다. 한 점을 먹습니다. 눈이 커집니다. 이건 일본 장인 수준입니다. 보거의 감칠맛이 완벽하게 살아있어요. 칼질 하나하나가 예술입니다. 순옥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분이 제 며느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지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3년 만에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그날 저녁, 식당이 닫힌 후 순옥과 지수가 민재의 영정 앞에 섭니다. 지수가 만든 보거 요리를 상 위에 올립니다. 쌍둥이들도 함께 절을 합니다. 아빠, 엄마가 보거 요리했어. 할머니도 엄마 요리 인정하셨어. 순옥이 민재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재원아,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내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수가 순옥의 손을 잡습니다. 지수야, 이제 우리 함께 보거를 지키자. 보거는 위험하지만 제대로 다루면 최고의 요리가 되잖아. 가족도 그래. 며칠 후 순옥정 간판 아래 새 간판이 답니다. 보거 전문 이지수 조리장 순옥과 지수가 나란히 서서 간판을 봅니다. 민중과 민서가 두 사람 사이에 섭니다. 할머니, 엄마 보고 요리 정말 맛있죠? 그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네 사람이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보거는 이제 죽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치유와 재탄생의 상징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입니다. 진짜 가족의 시작입니다.